정성 연습 문제 있었죠? 이번에 6-11 보겠습니다. 정성 연습 문제 6-11 보시면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는 건 허수란 이야기죠. 허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Z-1의 제곱이 실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소수 있는데 복소수는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수 중에서는 두 개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두 개로 나뉘었었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류 기준을 조금 바꿔서 제곱했을 때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거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즉, 큰 거. 양수인 경우가 있었고요. 제곱했는데 0인 경우 있었어요. 이 두 친구를 우린 실수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제곱했는데 양수도 음수도 0도 아닌 게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면 실수. 허수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면 허수라고 했어요. 맞죠? 다르다고 했습니다.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부밖에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 왔습니다. 네, 안 왔습니다. 조금 늦게 오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래요? 없습니다. 강의실에 없고 평소에도 한 7분, 막 8분 이럴 때 도착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Z가. 그럼 Z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니까 허수. 그럼 허수라서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되어 있는 친구인데 Z-1의 제곱이 실수래요. 자, Z 말고 Z-1의 제곱이 실수라고요. 그럼 다시 Z-1은 실수예요. 실수래요. 미안해요. 복소수예요. 근데 여기 뒤에 -1이 붙었잖아요. -1이 붙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들어오세요. 핸드폰 제출하고 앉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Z-1은 복소수인데 Z가 뭐라고 그랬어요? 허수죠, 허수. 허수예요. 네, 아무데나 넣으시면 돼요. 그냥 그 밖에다 놓으시면 돼요. 자, Z가 허수예요. 허수에서 1을 빼요. 허수에서 1을 빼면 허술까요? 실수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허수에서 1을 빼면 허술까요? 실수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허술까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되거든요. 문제랑 상관없이. 얘가 이 결과물이 실수가 되려면 이게 뭐여야 돼요? 이게 실수여야겠죠. 실수 빼기 1 해야 실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허수에서 1을 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허수가 되는 거죠, 결과물은. 그럼 지금 Z가 문제에서 허수다라는 내용 때문에 Z-1도 뭐가 냈냐면 복소수는 복소수인데 복소수의 하위 개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됐죠? 근데 허수에 무엇을 했대요? 제곱을 했대요. 그럼 실수가 됐대요. 허수 제곱하면 나올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음수나 아무것도 아니고 대소관계가 없는 거. 그러니까 다시 허수가 나오는 경우 있었죠. i가 달려있는 이런 것들. 그렇다면 Z-1의 제곱이 실수라고 했지만 Z가 허수라는 내용 때문에 사실 Z-1의 제곱은 실수 중에서도 음수가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를 우린 뭐라고 불렀냐면 순허수라고 불렀죠. 그럼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뭔 짓을 해야 됐습니까? 어떤 형태를 띄어야겠습니까? a 플러스 bi 형태가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 이게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고요. 이게 0이 아니어야죠. 이거라고 했지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실수부. 실수부가 0이고요. 허수부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넣고 때려박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식이 좀 길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Z-1이 무엇이어야 되는구나? 순 허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Z를 A 플러스 BI 빼기 1이라고 놓으면 Z 이렇게 놓고 빼기 1 넣으면 A-1이 실수부, BI가 허수부. 그럼 A-1이 0이고 B는 0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Z는 1 더하기 BI. B는 얼마인지 몰라요. 0이 아니라는 사실밖에 모릅니다. Z반은 1 마이너스 BI. 근데 문제에서는 2를 더하라고 했죠. 그럼 얼마예요?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혹시 이걸 처음부터 A 플러스 BI를 넣어서 풀었다 하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계산에 때려박아서 푼다. 이건 기본적으로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알겠죠? 계산에 때려박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간단하게 혹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밑에 이야기는 조금 쉽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래요.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 드렸죠? 제일 마지막 첫날 복소수 첫날 수업할 때 제일 마지막에 실수면 원래 친구랑 켤레 친구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Z 더하기 Z분의 1하고 Z 더하기 Z분의 1에 바를 붙인 켤레 형태가 같다. 이게 얘가 실수다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나중에 생각 안 날 거라고 했었어요. 네, 실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실수구나 하는데 켤레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힌트가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는 거 Z 곱하기 Z바 켤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켤레 형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켤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에 대해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변이 Z바 더하기 Z바분의 1에 바를 붙이는 건데 1은 실수죠? 실수에 바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 자신. 그래서 1인 거예요.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Z-Z바 그 다음에 더하기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은 0이 돼요. 분수 이것만 통분해서 정리해 볼게요. Z바분의 Z바 빼기 Z가 되고요. 앞에 친구는 Z-Z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공통인 인수가 있네요. 여기가 서로 음수배로 공통으로 형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Z-Z바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친구는 1 남고요. 뒤에 친구는 요거 음수배예요. 빼기 Z바분의 1은 0이에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됩니다. 맞죠? 그럼 얘가 0이라면 Z-Z바가 0이다. 그럼 한 번만 더 정리하면 Z 이꼴 Z바죠. 원래 친구랑 켤레 형태가 같네요. 그러려면 Z가 뭐 해야 되죠? 원래 친구랑 켤레의 형태가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라고요. 이걸 만족시키려면 Z가 실수여야 돼요. 근데 문제 제일 처음에 Z는 뭐가 아닌 복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됐죠? 이것도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되고요. 그럼 이게 돼야죠. 1-Z, Z바분의 1이 0이면 되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Z바가 얼마면 돼요? 1이면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Z바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실제로 그냥 다른 내용 없이 이것만 나왔죠? 이것만 나왔으면 이게 실수다라는 내용 나오고 이것만 이렇게만 됐으면 이렇게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모두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선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나와서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왜 아무것도 안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I를 넣어서 푸는 건 아주 쉬운 문제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올라가면 A 플러스 BI를 넣는 건 기본적인 접근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자꾸 복소수, 켤레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켤레 형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뭐 정 안 되면 그 A 플러스 BI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런 문제들 중에 난이도 있는 건 그렇게 풀면 엄청 어려운 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 복소수 Z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2분의 1 Z 더하기 Z 바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Z 더하기 5-2i 이게 양의 실수래요. 복소수인데 지금 실수 영역으로 내려왔대요. 그럼 이 친구를 정리했을 때 P 플러스 QI 형태가 됐었을 때 양의 실수면 이 부분 허수부는 0이고요. 실수부는 0보다 크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이야기는 다이렉트로 Z에 대해 A 플러스 BI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바에 대한 내용이 없고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럼 이 둘을 더하면 5 더하기 A 이게 실수부고요. 허수부는 B 마이너스 2i에서 이게 허수부죠. 허수부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수부는 얼마여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B는 2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가조건을 정리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조건은 Z 바가 33이래요. Z 바가 3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가 나와 있죠. B가 나와 있으니까 Z를 A 플러스 BI, B가 근데 2죠. 2i고요. Z바는 A-2i가 돼요. 합차공식 쓰면 되죠. 합차공식 써서 A제곱 더하기. 원래는 빼기인데 i제곱이 들어가서 더하기가 됐어요. 2의 제곱이라 4. 이게 33이래요. 그럼 A제곱은 29가 되네요. 숫자가 왜 이렇게 그지 같아요? 맞죠? 그럼 A는 루트 29나 마이너스 루트 29인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고 했죠. 마이너스 5보다 큰 친구는 누구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5525니까 5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수죠. 그럼 우리 되는 건 요거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A가 루트 29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2분의 1 Z 더하기 Z 바고요. Z랑 Z 바를 더하면 실수부에 사실은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2분의 1 했으니까 사실 실수부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실수부 아까 A였죠? 루트 29가 답입니다. 숫자 왜 이렇게 그지 같죠? 뭐 정석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밑에 있는 16번이고요. 16번 보시면 새로 설정을 했어요. Z를 X 플러스 YI 그리고 XY는 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Z하고 위에 요걸 표현했어요. 스타 표시를 했더니 이건 Y 더하기 XI. 뭐예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바꾼 거네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바꾼 거고요. 그럼 1번 문제는 Z를 2 플러스 I라고 놨어요. 그럼 Z 스타는 뭐가 되냐면 허수부 1이고 실수부 2였던 걸 바꿔서 1 플러스 2i가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Z4제곱 곱하기 Z 스타의 세제곱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거 4개인데 요렇게를 바꿔주면 이거 3개고 요렇게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Z 곱하기 Z 스타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켤레 형태는 아니지만 이 친구 둘을 곱하면 조금 간단한 형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거듭제곱하는 것보다는 쉬워 보여서요. 한번 곱해볼 겁니다. ZZ 스타 하면요. 2 플러스 i에 1 플러스 2i를 해서 실수부 요렇게랑 요렇게 해서 나오죠. 2 마이너스 2. 실수부 사라지네요. 실수부 사라지고요. 허수부 요렇게 해서 4i 요렇게 해서 i 그럼 5i네요. 뭐예요? 둘을 곱했더니 순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Z 2 플러스 i의 순허수 5i의 세제곱을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요. i 세제곱은 얼마였나요? 어제 했죠? i의 거듭제곱은 외우자고요.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5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 조금 바꿔서 적으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 i가 되고요. 이걸 여기에 넣으면 되겠네요. 곱하면 i니까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인데 얘까지 부딪히면 5의 세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5의 세제곱 얼마인가요? 125. 125에 2 곱하면 250. 250 i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그지 같네요. 역시 정석은 숫자가 그지 같아요. 125 됐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로 그냥 직접 구하는 거였고요. 문제 마지막. ZZ 스타가 Z바 곱하기 Z 스타의 바. 그럼 사실은 그냥 여기에 요거가 보이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원래 친구에 요렇게 붙인 거네요. 요렇게 붙였는데 그게 같다인 거죠. 그럼 ZZ 스타가 원래 친구랑 요 바를 붙인 친구가 아니네?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 친구에 스타를 붙인 거. 뭐 그냥 직접 하면 되죠. 직접 할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I죠. 그 다음에 요건 A 마이너스, A가 아니죠. B죠. B 플러스 AI. 이렇게 실수부랑 허수부를 바꿨고요. Z바는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BI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아까 그거랑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 라고 한 게 스타의 바를 씌운 게 아니고요. 바를 씌운 친구의 스타를 한 거예요. 두 개 다릅니다. 그죠? 바부터 한 거예요. 바부터 했으니까 이 친구예요. 이 친구부터 구하고 이 친구에 뭘 한 거예요? 스타를 씌웠으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를 바꿔서 마이너스 B 플러스 A I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Z 스타에 바를 씌우면 이거에 바를 씌워야 돼요. 이거에 바를 씌우면 B 마이너스 AI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Z 스타에 바를 씌운 거랑 Z 바에 스타를 씌운 게 달라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걸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요렇게 하면 뭐 돼요? 실수부죠? AB 돼요. 근데 요렇게 하면 뭐 되나요? AB 아니죠. I 곱해서니까 마이너스 AB가 돼요. 아까 이것처럼 원래 친구랑 스타 붙어 있는 이 친구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실수부가 사라집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요. 그럼 허수부만 놓고 보면 요렇게 해서 A제곱 I, 요렇게 해서 B제곱 I죠. 그러니까 공간이 좀 부족해서 옆에 적을게요. 좌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I가 좌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변은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AB죠. 실수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있는데 I니까 마이너스 1 생겨서 플러스 되고 AB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수부 역시 사라졌고요. 허수부인 A랑 이렇게 해서 A제곱 I. 이렇게 해서 마니까 사라지고 B제곱 I. 그래서 우변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I가 됩니다. 그럼 이건 A, B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겠죠. 됐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것만 넣어서 정리만 하시면 되고 스타에 바를 붙인 거랑 바에 스타를 붙인 게 다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사실은. 됐죠? 자, 정석은 여기까지였었고요. 부교재 보겠습니다. 142번 보시겠습니다. 142번 보시면 이런 문제는 보시고 이걸 때려박아서 계산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4제곱 더하기 4 왜 4제곱이에요? 미쳤어요. 세제곱 I 4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친구인데 마지막은 100I의 100제곱이고 이 결과물을 142번이요. 네, 그리고 이 결과물을 X 더하기 YI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서 적으세요. 이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항만 100개예요. 100개를 다 따는 게 아닙니다. 우리 6개, 교육과정상은 6개고요. 보통 아무리 많아도 10개를 직접 더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다가 10개 정도 나오죠?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10개는 그냥 더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 6개에 꼭 끊을 필요는 없어요. 6개로 나누느니 그냥 10개를 더하는 게 더 빠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까지는 그냥 더해야지 이런 마인드인데 100개잖아요. 저걸 어떻게 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규칙성을 찾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찾아야 되고 그걸 찾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 중에 하나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순환한다. 그 내용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순환하는데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있어요. 그럼 I 5제곱은 요 옆에다 적어주는 게 좋겠죠. I 5제곱에 관련된 친구는 왜? I랑 I 5제곱은 사실은 정리하면 모두 I로 정리가 되니까. 즉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이 같은 결과를 띠는 애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럼 다음은 5I 5제곱인데 여기 말고 이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I 6제곱은 사실상 I 제곱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 7제곱은 사실은 누구랑 똑같냐면 I 3제곱하고 똑같고요. I 8제곱은 사실은 I 4제곱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I부터 I 100제곱까지는 이 친구를 4개씩 끊어서 적을 거예요. 4개씩 끊어서 적을 거면 이렇게 하면 이 구조가 이 줄이 몇 개 줄이 생길 거냐면 25개 줄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100, I 100제곱. 그럼 바로 직전에는 99, I 99제곱. 그 다음 그 전줄은 98, I의 98제곱. 그 다음에 요 위에 줄은 97, I의 97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I의 거듭제곱이 같은 애들끼리 우선 묶었어요. 근데 최종 형태가 뭐냐면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서 적어야 돼요. 그죠? 그럼 실수부랑 허수부랑 나눠서 적는데 I의 거듭제곱을 생각한다면 이 친구들은 그냥 I 결과물이 이 친구들은 이 부분만은 마이너스 I 허수부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허수부랑 실수부는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죠? 실수부랑 허수부를 서로 더하는 건 없었어요. 곱하는 건 있지만 지금 덧셈이니까 영향 못 줘요. 그럼 허수부만 묶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허수부만 묶으면 여러분의 목표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데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규칙성을 찾는 거, 규칙성을 찾을 때는 계산 결과를 중간에 쓰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서 하는 겁니다. I, 그 다음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죠? 그럼 다음 친구는 5I, 다음 친구는 마이너스 7I가 돼요. 다음 친구는 여기 몇이 되나요? 몇이 되나요? 이런 구조라면. 저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야 되는 거 뭐겠어요? 이 친구에서 4씩 늘어나고 있죠? 9I. 이 친구도 4씩,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거 빼면 늘어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11I가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97I, 그 다음에 마이너스 99I까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이거에 의한 계산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I 더하기 마이너스 3i라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에 5i 더해서 3i, 3i에 마이너스 7i 더해서 마이너스 4i.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 과정을 중간에 적어버리면 안 보여요, 규칙이.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세로로 더하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 세로의 결과물의 합이 마이너스 2i예요. 근데 그 세로 줄이 몇 개 있다고요?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5줄이요. 그럼 마이너스 2i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25번.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i가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수를 배우면 이렇게 4씩 커지는 수를 뭐라고 배우냐면 등차수열이라고 배웁니다. 여기선 4씩 작아지고 있죠. 역시 등차수열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안 배웠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적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규칙성을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하라고 낸 문제예요. 물론 베이스는 뭐가 있고 i는 4개 단위로 순환하는구나. 이 사실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됐습니까? 잘 자고 있어요. 잘 잤어요? 벌써 2시간 지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실수에 해당하는 친구는 여기 있죠. i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1. i 4제곱은 뭐 돼요? 1. 그럼 실수부만 따로 묶어서 적어본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쭉 가서 마이너스 98 플러스 100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접근은 뭐냐면 아까 쓴 걸 또 써볼까?가 기본 접근이에요. 네, 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썼는데 안 되면 다른 접근을 해보는 거죠. 아까 세로로 더했더니 어떤 값이 나왔죠? 고정적으로 여기도 세로로 더하면 얼마예요? 2 2 2네요. 이거 몇 개 나와요? 25개. 그래서 50이 됩니다. 됐네요. 그럼 50 마이너스 50i가 최종 형태가 되고요. 2를 더하면 0이 됩니다. 많이 더하세요. 많이 곱하세요. 많이 나누세요. 되게 많은 걸 어떻게 하세요? 규칙성 찾는 겁니다. 알겠죠? 됐고요. 다음은 144번입니다. 자, 144번은 몇 제곱하래요? 250제곱이나 하래요? 250제곱이나. 그럼 1 플러스 i의 250제곱, 1 마이너스 i의 250제곱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듭 제곱을 되게 많이 하래죠. 그럼 여러분들의 기본 접근은 뭐예요? 거듭 제곱 되게 많이 하세요면. 선생님이 i는 외우자고 했어요. 4개 단위로 도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친구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납니까? 직접 하자고 그랬죠. 몇 제곱까지? 또 잔다. 현우야,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잡니까? 어제 몇 시에 잤어요, 현우? 2시에 잤어요? 뭐 하다가 2시에 잤어요? 영어 안 해도 됩니다. 영어 안 해도 돼요. 영어 하라는 건 문과생들의 사악한 계략입니다. 영어 안 해도 돼요. 요즘 다 구글이 해줍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요즘 수학 문제도 다 AI가 풀어주는 것 같긴 해요. 네, 웬만한 수학 문제는 AI가 잘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영어학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영어학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들은 문과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뭔지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니네 AI 뭔지 알아요? AI가 뭐예요? 아니 그 뜻 말고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맞죠. 근데 그거 말고요. 에이, AI가 돌아가는 작동 방식에 대해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데 문과생인 영어 선생님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딥러닝이 뭔데요? 응. 에이, 그건 말을 그냥 해석한 거잖아요. 딥러닝이 깊게 공부한다잖아요. AI의 공부 방식은 인간의 공부 방식과 다릅니다. 모든 걸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한다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방식, 여러분 교육과정 바뀐 건 알죠? 수학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보다 4살인가 많은 친구들부터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뀌면서 뭐가 들었냐면 행렬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행렬이 영어로 매트릭스입니다. 어쨌든 행렬이 들어왔어요. 이 행렬이 들어왔는데 행렬이 왜 들어왔는지 압니까? 모르죠. 영어 선생님들도 모를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 모를 거고요. 행렬이 왜 들어오냐면 인공지능을 데이터 처리할 때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행렬의 컨볼루션 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볼루션 썸이 있고 그걸 위해서 행렬을 배우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은 모르죠. 이과 출신인데 왜 영어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대학원을 간 건 잘못된 선택. 어쨌든 영어 선생님들은 그 AI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이것도 사실 본인이 계통 쪽에 있는 거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학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배우는 학습하고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학습의 개념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안 해도 돼요.
영어는 안 해요. 영어학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영어는 안 해도 돼요. 라고 하고 누가 그러냐 그러면 우리 수학학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 근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는 안 해도 됩니다. 자, 1 플러스 i의 250제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듭제곱 있으면 첫 번째 i 같은 친구는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기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몇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외우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나중에 복소평면이라는 것까지 배워서 시각적인 해석을 할 거예요.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해야죠.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합니다. 그냥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i에 제곱을 하고 세제곱을 하고 네제곱을 하면서 어떤 규칙이나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에 대한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집에 가서 복습하신 분은. 선생님이 어제 3개 적어드렸어요. 첫 번째 i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적어드렸고요. 두 번째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적어드렸고요. 세 번째 적어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 적어드리면서 직접 해야 된다 했고요. 1 플러스 i의 제곱은 1의 제곱 1, i 제곱 마이너스 1, 2배의 2의 곱이라 2i. 그래서 얘의 결론은 2i가 됩니다. 그럼 i가 나왔죠. 우리 오늘 그 부교재 처음 푼 문제처럼 i가 나왔어요. 순환하겠네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1 플러스 i의 제곱에 250제곱이라고 적는 거예요. 250이 아니죠. 미안해요. 125제곱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럼 얘가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인 2i의 125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 있고요. 어제 수업 때 이것도 보여드렸어요. 이걸 나눠서 적는 구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2의 125제곱 곱하기 i의 125제곱으로 나눠 적을 수 있어요. 그럼 i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한다고요? 4개 단위. 이건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125를 4로 나누세요. 목 말고요. 나머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2의 125제곱. 너무 큰 수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려요. 곱하기 i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1-i의 250제곱이에요. 물론 계산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할게요. 얘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있나요?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럼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켤레 형태예요. 켤레 형태고 만약에 Z에 발을 붙인 다음에 250제곱 한 거. 이거는 Z에 250제곱에 발을 붙인 거랑 마찬가지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250이라는 건 거듭제곱 250이라는 건 250번 곱했다잖아요. 그럼 얘를 풀어서 적으면 Z바에서 Z바를 몇 번 곱했다는 거예요? 250번 곱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Z 250번 곱한 친구의 전체 바를 씌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칙연산에 대해서 켤레는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분배한 결과물이 얘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봐도 돼요? Z250제곱에 켤레를 씌운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무슨 관계? 켤레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에 구했을 때 뭐 나왔어요? 이거 나왔죠. 얘를 정리하면. 그럼 이건 사실 0 더하기 2의 125i인 거예요. 그럼 이거의 켤레 형태는 뭐가 돼요? 0 마이너스 2의 125i가 되겠죠.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구할 필요도 없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선 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하라고 했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돌고 돌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 뭐야? 250제곱이네? 개 맞네? 직접 해봐야지. 그리고 얘랑 얘 무슨 관계? 켤레 관계네? 근데 둘을 더하래. 켤레 관계인 둘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 실수부에 무엇이 돼요? 2배가 되죠. 조금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실수부에 2배가 돼요. 그럼 이거를 거듭제곱해서 구하는 순간 0 플러스 2의 125i가 나온 걸 아는 순간 실수부의 2배니까 그냥 답은 0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때려 박아서 계산하는 건 맞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높은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세요. 물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냥 계산해야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이런 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다음 146번입니다. 146번 1-i분의 1 플러스 i의 2009제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2011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은 켤레 형태네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이거를 좌측에 있는 애를 z라고 놓으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이 친구에 여기 발을 붙이고 여기 발을 붙인 거잖아요. 즉 전체에 발을 붙인 거니까 z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분모에 i가 있어요. 뭐부터 하고 싶어요? 분모에 i 있어요. 뭐부터 하고 싶어요? 유리화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얘의 켤레 형태인 1 플러스 i를 곱할 거예요. 어디에요? 분자에도 똑같이 곱할 겁니다. 그럼 분모는 뭐가 될 거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2가 될 거고요. 분자는 1, 마일 사라지죠? 2i가 돼요. 아이고, i네요. z는 결국 i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켤레 형태니까 해보지 않아도 마이너스 i라는 걸 알게 되죠. 훨씬 간단해졌네요. 그럼 주어진 식은 i의 2009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2011제곱이고요. i는 몇 개 단위로 순환한다고요? 4개. 이건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는 2009를 4로 나누세요. 나머지 얼마예요? 1이죠. i의 1제곱하고 똑같고요. 더하기, 요건 쪼개서 적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의 2011 곱하기 i의 2011 이렇게로 쪼개서 적습니다. 마이너스 1의 2011제곱은 얼마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이죠. i의 2011제곱은 2011을 역시 얼마로? 4로 나누세요. 나머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i 세제곱이고요. i 세제곱은 뭐랑 똑같았나요? 마이너스 i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i 마이너스가 플러스 i 2i가 되겠네요. 됐죠? i가 4개 단위로 순환한다. 이건 기억을 해놓읍시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요. 문제 풀 때마다 몇 제곱인지 다 쓰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놓읍시다. 됐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봐야겠네요. 중간에 AI 딴소리 해가지고. 네, 그래요. 영어는 안 해도 됩니다. 수학하세요. 농담 같긴 한데 영어보다 사실 국어가 더 중요해요. 요즘은 진짜로 국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어는 우리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국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죠? 애들 맨날 털려오는 게 국어입니다. 네, 그리고 수능에서도 국어 점수랑 수학 점수가 제일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요. 국어랑 수학하세요. 자, 148번 보겠습니다. 148번 보시면 x제곱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i래요. 아이고, 제곱이 나왔네요. x가 아니고. 근데 문제에서는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8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분의 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직 구하진 않았지만 x제곱하고 x 4제곱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맞죠? x제곱은 이거 넣으면 되고 x 4제곱은 뭐 좋진 않지만 얘를 제곱하면 나오니까요. 그럼 우리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세제곱을 구하려면 이거 루트 씌웠을 때 얼마인지 막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문제고요. 이것도 역시 문제예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친구들 말고 문제가 되는 친구들을 뭘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제곱, 짝수 차수가 있게 좀 바꿔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x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럼 x 4제곱 더하기 x 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x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x분의 13을 뭐를 가지게 바꾸자고요? 2차, 4차 이런 짝수 차수를 가지게 바꾸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좋은 의견 내주세요. 지훈아, 정신 차리시고요. 짝수 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x분의 1로 묶어서 전개해서 얘가 되려면 x 4제곱,
전개해서 얘가 되려면 x제곱, 전개해서 얘가 되려면 13.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x로 묶어서 역시 전개해서 얘가 되려면 x제곱 6 더하기 x제곱 6 더하기 x제곱분의 13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틀리진 않는데 이쪽이 조금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분모에 2차 있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든 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로 가볼게요. 여기 3이 있네. 6이 있네요. 근데 여기는 3이 있죠. 그럼 우리 x제곱 플러스 3은 2i로 만들고 이걸 x 4제곱 더하기 6x제곱으로 만들려면 제곱하면 되겠죠. 맞죠? x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래 미쳤어. 4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9가 되고요. 2i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넘기면 x 4제곱 더하기 6x 제곱 플러스 13은 얼마? 0이네요. 이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x분의 1이 얼마인지에 대해 추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뒷부분은 사라집니다. 사실상. 그럼 문제는 뭐만 남아요? x 4제곱 플러스 x 제곱만 남죠. 그럼 이거 했으니까 쓰면 좋겠어요. x 4제곱은 뭐라고 적을 수 있죠?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3. 이거 넣으면 차수가 줄어들죠.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3 되고요. 플러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13이고 x제곱 누구예요? 제잖아요. 넣어서 풀면 되겠죠. 됐죠? 이런 문제들은 요 친구를 변형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변형하는 거고요. 변형할 때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쪽이 조금 더 편하니까 이쪽으로 간 겁니다. 알겠죠?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갈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방정식 나갈 겁니다. 쉬세요. 네, 방정식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지는 않고 말로만 해볼까요? 뭘 보고 방정식이라고 했나요? 방정식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지수랑 등호가 있어야 되고요.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을 뭐라고 불렀어요? 근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근을 구하는 방법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방정식의 개념은 이미 잡혀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할 거고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뭐라고요? 근이요, 근. 의 근을 구하는 방법.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역시 이따가 2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도 할 거예요. 필기하세요. 자, 1차 방정식이고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최고 차수, 미지수가 곱해진 횟수가 한 번이라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죠. ax 플러스 b는 0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그래서 ax는 마이너스 b로 만들고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만듭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뭔 짓을 했나요? 양변을 a로 나눴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방금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올 때 a로 나누는 행위를 해요. a로 나누는 행위를 하는데 나눈다의 전제 조건은 나누는 식이나 값이 0이 아니다란 전제 조건 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가능하려면 a가 0이 아닐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0이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이라면 나눌 수가 없는 대신 a가 특정 값이 돼버렸으니까 주어진 이 식은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이후에 이야기를 다시 또 추가해서 마이너스 b가 0인 경우와 마이너스 b가 0이 아닌 경우로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마이너스 b가 0이에요. 그럼 결국 0x는 0꼴이 돼요. 이거 우리 봤어요. 미지수에 0 곱해져 있고 미지수가 없는 친구도 0이에요. 이런 친구를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세 글자. 항등식 형태가 이렇게 생겼었죠. 항등식 형태 이렇게 생겼었고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모든 실수였었어요. 그죠? 그럼 이건 근이 몇 개라고요?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이 무수히 많은 걸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혹시 아나요? 근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정할 수 없이 근이 많기 때문에요. 그럼 b가 0이 아니에요. 그럼 0x는 0이 아닌 수가 되는 거죠. 그럼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은 0이에요. 우변은 0이 아닌 수예요. 0하고 0이 아닌 수는 같을 수가 없죠.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등호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미지수 x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 그럼 여기 근 있어요? 없어요? 근이 없는 거예요.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은 0, 우변은 0이 아닌 수. 그럼 등호를 만족시킬 수 없죠. 이렇게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 줄여서 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만 다뤘어요. 중학교 내용에선 이것만 다룹니다. 요 x의 계수가 0이 아닌 거예요. x의 계수가 0이 되는 순간 사실은 1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어요. 최고차수가 1차가 아니고 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x의 계수는 0이 아닌 걸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1차 방정식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넓은 형태인 방정식을 다루게 됩니다. 방정식을 다루게 되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이 무수히 많은 경우나 근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나중에 부등식까지 가면 역시 근의 1차의 계수가 0인 경우, 상수 부분이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도 있다? 근이 정확히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무수히 많거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늘 고등학교 내에서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포인트입니다. 나눌 때는 무엇? 0이 아니란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1차 방정식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가우스나 절대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됐고요. 절대값 쓰는 것에 대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들어간 식의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절대값이 들어간 이야기, 절대값 나오면 지난번에 설명했네요. 절대값은 있는 그대로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풀 때 기본 접근은 뭐라고 했나요? 기본적인 접근.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절대값 문제 나오면 절대값을 벗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가 양이면 그대로 음이면 마이너스를 달고 벗긴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표현하면 fx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얘는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벗으면서 그대로 나오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안에 있는 친구의 음수를 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몇몇 특수한 상황들은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외우기 싫다? 좀 천천히 풀어도 상관없다? 그럼 이것만 쓰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빨리 풀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외우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다 기억하고 이것도 기억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외우는 걸로 해결 안 되는 게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다 기억하고 이것까지 기억하면 의미가 있지만 지금 밑에 적어드리는 것만 외우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건 많이 쓰고 자주 쓰니까 기억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여기에 절대값 씌워져 있습니다.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 둘이 같다라고 나오죠. 그럼 원래는 fx가 양일 때, 음일 때, gx가 양일 때, 음일 때 해서 총 4가지가 나와야 돼요. 양양, 양음, 음양, 이렇게 4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4개가 양양이나 음음이나 사실은 똑같고요. 양음이나 음양이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개를 굳이 쓰지 말고 2개로 줄여서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fx는 gx거나 아니면 fx는 gx의 음수배거나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도 하냐면요. fx의 절대값은 fx의 절대값의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fx의 제곱의 절대값하고 똑같고요. 그럼 그냥 fx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문제에 제곱으로 되어 있는 친구는 사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여기요. 여기 fx가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 바깥이 중요해요. 상수로 되어 있어요. 상수로. 미지수 x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지수 x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안에 있는 fx가 이 상수랑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라고 바꿔서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안 돼요. 뭐냐면 fx 절대값하고 밖에 절대값 아니에요. 그냥 x가 들어간 식이 있어요. 이거 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겁니다. fx를 뿔마 gx라고 놓고 푸는 건 틀립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어느 문제에선 될 때도 있고요. 어느 문제에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풀었는데 맞았는데 어떨 때 풀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특수한 케이스 몇 개 외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바깥 부분이 미지수 x가 없는 상수 구조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외울 자신이 없으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외우려면 명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푸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거 아니에요. 설사 이렇게 풀어서 맞았다고 해도 나중에 풀이했는데 이렇게 보면 다 틀린 거 됩니다. 알겠죠? 서술형에서 다 틀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꼭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닌지 이런 건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야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가 훨씬 중요하니까 아닌 겁니다. 뿔마 붙여서 꺼낼 수 있는 건 바깥에 뭐가 있을 때? 상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적으시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기본 문제 7-2번이고요. 절대값 x-1은 2x 플러스 4예요. 물어보죠. 절대값 바깥이 상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x-1은 풀마 2x 플러스 4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로 풀어야죠. 이걸로 푼다는 겁니다. 이걸로 푸는 거고 원래는 양변을 제곱해서 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제곱 같은 건 좀 나중에 할게요. 차수를 높이는 건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차수를 굳이 높이진 않을게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누구예요?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x-1이에요. 그럼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x-1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절대값 벗으면서 그대로 나와서 문제를 풀고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절대값 벗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푸는 겁니다. 사실 이 친구는 이 두 친구를 합쳐놓은 거예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를 써. x-1이 0보다 작으면 얘를 써를 합쳐서 이걸로 적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x-1이라는 범위보다 우리가 조금 더 쓰는 건 이 변수 x에 대한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보단 x가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표현인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서 적는 거고요. 역시 이 표현보단 x가 1보다 작다로 바꿔서 적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의 해석은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데 이 모든 해석은 어디서만 하겠다?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하겠다. 이게 1차니까 그렇진 않은데 만약에 이거의 답이 3하고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그럼 3은 이 영역에 들어가니까 돼요. 근데 마이너스 5는 이 영역에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의 근을 구했는데 이 영역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근이 없는 거예요. 이 형태를 만족시키는 근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절대값을 벗겨서 풀어야 되고 벗겨놓고 보면 영역별로 다른 친구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겠다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절대값인 거예요. 안 어렵죠? 귀찮은 거예요. 쪼개서 계산을 하는 게 귀찮은 거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나중에 절대값 문제를 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외운 것 중에 없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귀찮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값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귀찮음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류항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5네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건데 x가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x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5인데 우리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야기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선 답이 없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니까 넘어가면 3x는 플러스 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방정식이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인데 이 방정식은 이 영역에서만 다루기로 했어요. 영역 안에 들어오네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값은 얘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방정식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미지수랑 등호가 있는 거. 그는 뭐라고 그랬죠?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 그럼 풀어서 적긴 했는데 이 친구의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절대값 씌우면 얼마예요? 2죠. 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요. 2네요. 성립하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 영역에선 없고 이 영역에선 없고 이 영역에서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번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있나요? 이야기?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쪼개야 돼요. 근데 절대값이 두 개니까 두 번 쪼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자, 오늘 이것만 제대로 사실 알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걸 푸는 방법 말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히 알아가도 됩니다.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7이에요. 자, 절대값 두 개 있고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 누구 있습니까? 절대값 두 개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 누구 있어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처럼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예요. 그럼 누구의 절대값 형태가 결정될 거냐면 얘의 절대값 형태가 결정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쓰던 거 잠깐 멈추고 여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럴 때 얘 자리에 뭐라고 적어도 되냐면 x 플러스 2라고 적어도 됩니다. 맞습니까? 이럴 때 얘 자리에 x 플러스 2의 음수배라고 적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적고 나니까 얘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럼 얘를 해결하기 위해 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3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돼요. 그럼 이 순간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올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순간 이 친구,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음수니까 얘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x 플러스 2나 x 마이너스 3의 범위가 아니고 x의 범위로 바꿔볼게요.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x의 범위로 바꾼다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자리에 얘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자리에 얘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값을 벗겨서. 똑같이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자리에 얘라고 적을 수 있는 거고요. x가 3보다 작으면 이 자리에 얘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한 개의 문제예요. 요 x, 요 x, 요 x, 이 x는 모두 같은 x입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작을 때 얘의 형태가 결정되고요.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 이거의 형태가 결정되는데 똑같은 x라고요. 그럼 한꺼번에 설명을 해보죠. 좌표 평면상에 마이너스 2, 3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2랑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x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절대값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절대값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맞죠? 자, 그럼 이번엔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x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오네요. 여기 x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근데 x가 3보다 작으면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합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죠?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고. 맞나요? 마이너스 2와 3 사이면요. x 플러스 2로 마이너스 괄호치고 x 마이너스 3. 3보다 크면요. 이렇게라고요. 그럼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적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 자리엔 얘라고 적을 수 있고요. 이 자리엔 얘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럼 절대값을 두 개 다 벗긴 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저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의 음수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음수배 둘 더하라고 했고요. 는 7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요.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절대값 이 자리는 이걸로, 절대값 이 자리는 이걸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문제 둘을 더하면 7이다니까 식 적으면 저식은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는 7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3보다 커요.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2는 얘로, 얘는 얘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7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건 벗긴 최초 형태예요. 벗긴 최초 형태고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마이 풀 3이죠. 풀 1은 7. 계산 있다 하고요. 이것도 정리합니다. x 마이너스 x니까 0x 좀 보여드리려고 0을 살렸어요. 2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5는 7이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xx니까 2x 풀 3 마 3, 풀 2 마 3이니까 마 1은 7. 그럼 사실 이 식은 이 영역에서는 이 식, 이 영역에서는 이 식, 이 영역에서는 이 식을 합쳐놓은 게 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안 할 건데 여러분 선생님이 방정식 이야기하면서 방정식 뭐는 같다고 그랬어요. 방정식 함수 그래프는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나중에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해석하는 것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예요. 뭐예요?
귀찮은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영역별로 나누는 게 귀찮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럼 최종 답까지 구해볼게요. 최종 답 구하면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얼마냐면요. x는 마3이네요. x는 마3인데 이 영역에 들어오나요? 마3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건가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x는 마3이 근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시키는 건 0x는 2니까 없죠? 이 영역에선 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시키는 건 2x는 8이니까 x는 4. 4는 이거 영역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4도 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의문이 있을 거예요. 등호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 이렇게 나눴으면 사실은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맞춰서 적으셔야 되는데 절대값은 등호 어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절대값은 등호를 어디 넣어도 상관없어서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중심으로 좀 넣어주긴 합니다. 오른쪽 중심으로 넣어주긴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0의 음수배를 하나 그대로 나오나 모두 0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나 붙이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안 넣어요. 여기는 안 넣고 여기랑 여기가 그럼 겹쳐버리잖아요. 마이너스가 이때 원래는 겹쳐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인 함수 구조상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등호는 겹치지 않게 본인이 넣고 싶은 곳에 아무것이나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두 쪽 다 넣으면 안 돼요. 3도 포함하고 있고 얘도 3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로 쪼갠다는 게 생각의 시작인 겁니다. 물론 외운 파트가 있으면 외워서 풀어도 되고요. 됐죠? 기본 문제 7-2의 3번은 아까 적어드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야기 양쪽에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뿔마 붙여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이다 음이다 쪼개서 하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제일 많이 써요. 이거 뿔마 붙여서 쓰는 거 진짜 많이 씁니다. 누가 그렇게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뿔마를 붙이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절대 안 됩니다. 특수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절대 바깥쪽에 뿔마 붙이지 마세요. 바깥쪽에 뿔마 붙이는 거 언제만 붙인다고요? 바깥쪽이 뭐일 때? 상수. 숫자로만 이루어진 구조일 때. 정확히는 이 변수가 아닌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여기 x고 여기도 x 있는데 여기에 풀마 붙이시면 혼낼 수는 없죠. 뭐 또 배우는 입장인데. 어쨌든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많이 해요. 그 짓. 네,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2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오늘 계속 해법 중심으로 하고 있죠. 문제 푸는 방법이라고요. 문제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2개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중3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뭐부터 하냐면 인수분해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능력이 뭐예요? 이 식을 딱 보고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2차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혹은 인수분해가 너무 어렵다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근해 공식이죠. 근해 공식이고 알고 있겠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적어보죠. 근해 공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 드리죠. 방정식은 결국 뭐랑 연결시키셔야 된다고요? 함수, 그래프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 있는 요소들이 그래프나 함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랑 연결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방정식의 요소를 함수나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오늘은 고1 내용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거 유도할 겁니다. 이거 유도할 거고요. 왜 하냐면 중3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3 내용에선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 유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선생님도 그리고 고1 내용엔 당연히 없지만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연한 내용이에요.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 유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도 과정 이런 거 할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니까 여기서 이 흐름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구나 이걸 외우는 거지 모든 식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증명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하기 전에 근이 뭐라고 그랬죠? 근.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요. 그럼 x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사실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린 그걸 반대로 해서 이 식을 잘 정리해서 똑같은 식인데 x는 꼴로 정리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여기부터 출발을 하죠. 뭐냐면 x제곱이 만약에 k야. x제곱이 k야. 그럼 우리 이걸 x는 뿔마 루트 k라고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게 루트의 기본 개념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했죠? 지난 시간이었나? 지지난 시간이었나? 그때 잠깐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근호 이야기하면서 제곱근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죠? 제곱근 기억나죠? 제곱근 A랑 A의 제곱근은 다른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루트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곱해서 안에 있는 수가 나오는 수 하면서 요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념을 살짝 확장하면 여기서 K는 상수예요. 상수. X가 없는 친구입니다. X가 없는 친구예요. fx의 제곱이 만약에 K라면 fx는 뿔마 루트 K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즉 우변엔 x가 없는 상수가 있어야 되고요. 좌변엔 x에 대한 제곱. 근데 바깥에 x가 없죠?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좌변은 x의 완전 제곱식이 만드는 게 목표고요. 우변은 상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순서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했네요. 어디서 했었냐면 보기차식 할 때 했어요. 보기차식 할 때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려고 앞에 친구를 완전 제곱식 하는 방법으로 3개 짜르륵 적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식은 좌변에만 x가 있고 우변엔 x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좌변을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c를 넘기고 x가 없는 c를 넘기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게 너무 거슬려요. 그래서 a로 나눌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기는 것부터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는 마이너스 c. x가 없는 친구 넘겼어요. 그 다음에 x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나머지 그냥 흐름인 거죠. c를 넘기고 x가 없는 친구를 넘기고 a로 나눌 거야만 했어요. 자, 보기차식 할 때 요렇게 2차의 개수 1이고요. 1차만 있어요. 그럼 뒤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뭐 더 했어야 됐나요? 2차랑 1차만 남으면 뒤에 뭐를 더해야 완전 제곱식이 됐었냐면 보기차식 할 때 했어요. 세 번째 걸로 적던 거였어요. 선생님 보통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이 친구의 1차의 개수 a분의 b 절반 얼마예요? 2a분의 b입니다. 그거에 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없던 애를 더했어요. 원래 식하고 똑같이 만드는 방법은 좌변에서 빼든지 우변에서 더하든지 하면 돼요. 본인이 편한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우변에 더하는 걸 해줄게요. 됐죠? 자, 그럼 우측에 x 없어요. 우리 목표 뭐라고요? 우변을 상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x가 없어요. 됐습니다. A, B, 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상수고요. 좌변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었어요. 지금 좌변식은 뭐가 되냐면 아까 그 절반 있죠? 절반 이 친구가 뒤에 붙고요. 요게 앞에 붙어서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걸 만들려고 절반의 제곱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는 하고 우변은 얘거든요. 요거 한 번만 살짝 더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분의 c예요. 더하기 이거 전개하려고요. 4a 제곱분의 b 제곱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분수의 덧셈이네요. 뭐 하셔야 돼요? 분수의 덧셈 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거?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분수의 덧셈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통분해야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통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의 다 이뤘어요. 왼쪽 x에 대한 완전 제곱, 오른쪽 상수 이런 구조 있고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통분해서 분모를 4a 제곱으로 만듭니다. 4a 제곱으로 만들고요. 여기 4a 제곱 되려면 분모 분자에 4a 곱해야죠. 분모 분자에 4a 곱해야 4a 제곱이 되겠죠? 순서 바꿔 적을게요. 이거부터 적겠습니다. b제곱 하고 빼기 4ac가 되죠. 우리가 보던 익숙한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써보죠. 땡땡땡의 제곱이 상수면 땡땡땡은 뿔마 루트 땡땡땡이다. 이걸 이용해서요. x 더하기 2a분의 b는 뿔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하나만 더요. 4a 제곱은 사실 2a 전체 제곱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곱이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근데 0일 수 없어요. a가 최고차의 개수인데 이게 0이면 2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안 됩니다. 그럼 분모가 무조건 0보다 커요. 루트 쪼개도 됩니다. 우리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됐는데 분모가 무조건 양수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면 쪼개도 앞에 음수가 붙지 않습니다. 분자가 뭐든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뿔마 하고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2a분의 루트 따로 쪼개고 나온 거예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양인지 음인지 뭔지 알 수 없어서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여러분 적으면서 보세요. 시간 없어요. 자,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x는 꼴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식을 정리해서 x는 얼마인지를 찾는 거니까 x는 하고 이것만 넘기면 되겠네요. 이거 넘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뒤에 있던 친구가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분수의 덧셈인데 통분까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면 한꺼번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메인 생각은요. 이거예요. 제곱이 상수다 이야기면 안에 있는 친구는 뿔마 루트 땡땡땡이구나 라서 그걸 만들려고 좌변을 x에 대한 완전제곱, 우변을 상수로 만든 거고 나머지는 계산만 한 겁니다. 그럼 사실 외우셔야 되는 거는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건 이미 어디 쓰였어요? 보기철식 할 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통분해서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됐죠? 요게 기본적인 근해 공식 유도고요. 이거 중3 내용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오냐의 차이인 거지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아직 중3이 안 됐으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거 됐고요. 하나만 더 풀고 오늘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은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해 공식 못 외운 분은 따로 오세요. 선생님이 외우게 해드릴게요. 자, 115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7-7 풀고 오늘 수업은 종료하고요. 이따가 투데이 풀고 퀴즈 보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네요. 115페이지의 기본 문제 7번 보시면요. 자,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조금 더 나간 형태예요. 근데 앞에서 풀어본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종류거든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을
W 아니에요. 오메가입니다. 이거 원래 오메가 문제예요. 좀 더 뒤쪽에 나와야 되는데 정석이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배운 2차 방정식의 개념만으로 풀 수 있어서 나온 거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메가는 나중에 조금 더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립하는데 두 개. 첫 번째, 오메가 101제곱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1을 구하세요.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오메가 세제곱 5 오메가 4제곱 6 오메가 5제곱 7 오메가 6제곱을 A 더하기 B 오메가인데 A, B가 실수가 되게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요. 근이라고 했어요. 근은 뭔가요?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오늘 한 5번 말하네요. 근이 뭐죠? 방정식의 근?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라고요. 그럼 이 식은 오메가를 x자리에 넣으면 식이 만족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걸 줄여서 근이 오메가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0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101제곱, 100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수가 엄청 높죠? 엄청 높은 걸 낮게 표현하는 방법이요. 적어드렸어요. 오늘도 문제 풀 때 잠깐 나오기도 했고요. 뭐였었어요? 2차를 1차로, 3차를 1차로, 4차를 1차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게 요거에 의해서요. 그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의 공식으로 구해서 때려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2차를 1차로 표현했으니까 된 겁니다.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요. 여기 얼마 곱해야지 오메가 세제곱 돼요? 오메가. 그럼 여기도 오메가 곱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요. 2차로 표현됐죠. 근데 우리 2차를 1차로 바꾸는 방법 알고 있잖아요. 오메가 제곱 자리에 뭐라고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넣는 겁니다. 그럼 앞에 음수배까지 같이 해버리면요. 오메가 플러스 1이 돼요. 얘는. 근데 거기에 빼기 오메가예요. 얼마예요? 1이네요. 1이네요. 그럼 우리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i의 순환성 하면서 거듭 제곱했는데 1 나오면 큰 힌트가 됐어요. 선생님 1이나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찾는다고 그랬죠. 왜요? 여기에 오메가 4제곱을 하면 여기에 오메가 곱하는 거죠. 오메가가 됩니다. 뭐예요? 다시 높은 차수가 1차로 순환하는 구조를 찾아낸 거예요. 이거 몇 개 단위로 순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4개예요? 3개죠.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됐나요? 그럼 이 거듭 제곱들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지 찾자고요. 3개 단위로 순환하니까. 그죠? 그럼 101을 3으로 나누세요. 나머지 얼마입니까? 2죠. 몫은 얼마예요? 33이죠? 그럼 사실 얘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에 몫 33제곱 곱하기 나머지 오메가 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니까? 1이니까. 1에 33제곱 무조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은. 즉 나머지 부분만 알면 된다는 게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하나가 적네요. 오메가겠죠. 더하기 1인 겁니다. 근데 아까 오메가 제곱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0이네요. 또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이 위에도 있네요. 다이렉트로 0이라고 나온 겁니다. 아직 안 돼요. 이따가 하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로 높은 차수를 낮은 차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긴 몇 개 더하래요? 여기 몇 개 더하래요? 7개 더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개밖에 안 되니까 10개 있으니까 직접 하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가 있네요. 이렇게 표현하래요. 오메가에 대한 몇 차로 표현하래요? 1차요. 오메가가 있는 친구랑 오메가가 1차인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로 표현하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을 오메가가 2차 이상인 걸로 표현하면 안 돼요. 2차 이상인 친구들을 1차 이하로 표현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알고 있는 거 뭐였어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되게 좋네요. 그래서 여기 세제곱을 얼마? 1. 그럼 6제곱도 이 친구의 제곱이니까 1.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오메가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오메가에 대한 1차로만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 살려요. 이거 살려요. 이거 살려요. 요거 살려요. 요거 살려요. 요 친구만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메가에 대한 1차 이하로 표현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오메가 제곱은 아까 우리 표현해놨어요. 1차로 표현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뭐가 돼요? 3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여기는 6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한 번만 다시 적어볼까요? 1 더하기 2 오메가. 오메가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3.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5 오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오메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여기는 7이 되겠네요. 몇 개 없죠? 4개, 5개, 4개밖에 없으니까 뭐 규칙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더하세요. 10개도 안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면 마구 12 얼마예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최종 답은 오메가가 없는 친구랑 오메가가 하나인 친구로 3 마이너스 2 오메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형태를 요구하니까 맞춰서 변형을 한 겁니다. 오메가 제곱까지 살리라고 했었으면 오메가 제곱 살려있는 구조로 갔었으면 되죠. 됐습니까? 뭐예요? 근이 무슨 뜻이다?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차수가 높아졌다. 그러면 높이는 방법으로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순환하거나 어떤 규칙이 있을 걸 찾는다고요. 다 때려박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순환성을 찾을 때 거듭 제곱했는데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찾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현우. 네, 그래요. 자, 55분이네요. 11시 5분까지 쉬었다가 투데이 풀고요. 과제하고 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